자,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 관련한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민지숙 기자. 윤 대통령 미국 도착하자마자 일정들이 엄청 빡빡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이 됐는데요. 미국 워싱턴 인근 공군기지에서 내린 대통령 부부 화동들에게 꽃다발 선물을 받으면서 큰 환영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첫 번째 일정으로 넷플릭스 CEO를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한국 드라마와 영화 등 이 K 콘텐츠에 무려 3조 3천억 원의 투자를 약속받았습니다. 넷플릭스 CEO와 윤석열 대통령 서로 휴대전화를 꺼내서 프로야구 시구를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영상과 또 상대방이 키우던 반려견 영상들을 서로 보여주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 오후에는 워싱턴 DC 시내의 한 호텔에서 동포 간담회를 갖기도 했는데요. 이 자리에는 재미동포 170명을 비롯해 20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에서 획기적인 이정표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김재수 위원장, 윤 대통령이 제가 1호 영업사원입니다. 얘기 수차례 했는데 미국 가서 첫날부터 투자를 이끌어냈어요. 그러니까 영업사원이라는 그 명칭 자체가 무색하지 않게 좋은 투자를 유치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미국 내에서도 지금 이른바 K 콘텐츠, 뭐 K-팝이라고 해서 대한민국의 문화 자체가 굉장히 상징성이 있고 힘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첫 방미 일정의 첫 투자, 첫 행보가 바로 이런 K-컬처와 관련된 투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미국 내에서도 대한민국의 어떤 K-컬처라고 하는 것이 얼만큼 큰 입지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 대통령이 여기에 얼만큼 진심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상징적인 행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투자 관련해서요. 오늘 SNS에 글이 올라갔다가 싹 삭제된 바로 그런 글이 하나 있습니다. 한 국회의원의 글인데 여기 있습니다. 바로 양이원영 의원의 글입니다. 양이원영이 애초에 SNS에 윤 대통령이 넷플릭스에 투자하기로 했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지금 해외에 투자할 때인가요? 이런 SNS를 글을 올렸다가 순식간에 삭제를 했습니다. 박 위원장. 네. 저도 이걸 보고요. 아니 내가 조금 아까 넷플릭스에서 우리나라의 우리 K 콘텐츠에 투자를 한다고 내가 뉴스를 봤는데 이게 무슨 얘기지? 내가 잘못 본 건가 하고 다시 뉴스를 찾아봤어요. 이건 좀 잘못된 거잖아요. 이건. 반대로 해석한 거죠. 해석 반대로 해석.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해외 나가서 실수 많이 하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그걸 가지고 한번 이슈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있다가 실수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그 비판은 해야 되지만은 조롱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넷플릭스 문제는 사실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게요.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에 넷플릭스에서 200억 투자해서 1조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네. 우리 대통령 이야기 안 하더라도 한국에 투자합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진보 보수를 떠나서 미국 같은 선진국에 그리고 이제 WTO 체제에서 대통령이 세일즈 한다는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거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뭐 UAE 같은 후진국에서는 가능하겠지만요. 지금은 글로벌 기업의 시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세일즈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고 이익이 나오면 투자합니다. 그런 식으로 좀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국익을 위해서 뭐 누군가 가서 해외에 가서 이렇게 세일즈하고 뭐 물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국익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는 뭐 좋은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승호 변호사. 어쨌든 대통령이 이제 순방을 가면 자, 숙소는 어디고 어떤 식사를 할까 이런 부분들이 관심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번엔 특히나 이제 국빈 방문이기 때문에 여기에 한 번 더 눈길이 더 가는 것 같아요. 네, 공식 영빈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블레어 하우스에서 이제 머무르시게 되고요. 또 국빈 만찬, 그러니까 저녁 식사죠. 저녁 식사를 게 요리와 소갈비찜이라는 그 한국계 스타 셰프가 한국 음식을 기본으로 하는 이 미국 음식을 퓨전 형태로 돋보이는 형태로 이제 제공해 주시는 형태가 됐는데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서 온 대한민국 대통령을 크게 환영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지금 만찬 메뉴가 나오는데 이 만찬 메뉴요. 질 바이든 여사가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계 셰프를 특별 초빙해서 이 만찬 메뉴를 이렇게 만드는데 또 참여도 시킨다고 하는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자, 그런데 국내에서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 외신과 한 인터뷰와 관련해서 논란이 상당히 조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파장이 좀 커지고 있는데 우선 민지숙 기자,
어떤 부분이 좀 논란이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네, 워싱턴 포스트지와 지난 20일에 했던 인터뷰가 어제 대통령 부부가 비행기를 타고 있던 그 시각 뒤늦게 공개가 된 겁니다. 네. 윤 대통령이 100년 전 일을 가지고 무조건 무릎 꿇어라 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문장이 담겼는데요. 네. 누가 무릎을 꿇는 건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뒤에서 설득에 있어서 저는 충분히 했다고 본다. 이렇게 한일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연달아 나옵니다. 앞뒤 맥락을 봤을 때 일본에 대한 이야기로 해석이 되고요. 네. 윤 대통령 유럽에서 100년간 수차례 전쟁 당사국들이 미래를 위해 협력할 방법을 찾았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발언을 놓고 국내에서 일본의 과거를 이렇게 묻어버리겠다라는 거냐 이런 비판 목소리가 나오자 대통령실 곧바로 2차례 입장문을 냈는데요. 무조건 안 된다는 식의 접근이 미래 한일 관계에 도움이 될 게 아니다, 안 된다 이런 취지였고 또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 나왔던 김 전 대통령의 연설과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였을 뿐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이 외신 인터뷰와 관련해서 우선 민주당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영상으로 좀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발언인가라고 의심이 될 정도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발언입니다. 참으로 당황스럽고 참담합니다. 수십 년간 일본으로부터 침략당해서 고통받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발언으로 생각이 되고 대통령의 역사의식이 과연 어떠한지 생각해 보게 되는 발언 같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일본 총리의 말인 줄 착각하고도 남을 만큼 매우 무책임하고 몰역사적인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윤 대통령이 말하는 최선의 결과 일본은 후한무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후보 시절 이용수 할머니와 손가락을 걸고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사과를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 100년 전 우리 민족에게 행한 가오에 대해 진정한 반성도 뉘우침도 없는 일본을 향해 절대 무릎 꿇지 말라고 애걸이라도 하겠다는 것입니까? 자, 이재명 대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발언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박홍근 원내대표 일본 총리의 말인 줄 알았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특히나 조금 전에 들으셨던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의 마지막 부분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용수 할머니와 약속까지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어떤 약속을 했는지 그 영상 이어서 좀 보겠습니다. 누구라도 저는 해주실 분을 보고 해주시는 분 찍겠습니다. 저 기준 한 번. 그런데 우리 윤석열 공약도 하시는데 되겠습니까? 제가 일본의 사과 반드시 이끌어내고 우리 할머니들 그동안 마음에 상처 받았던 거 다 해드릴게요. 표 안 찍으셔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박진원 부원장 어떻게 들으셨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과 했던 인터뷰 내용 그리고 방금 봤던 후보 시절에 이용수 할머니와 나눴던 대화 내용. 100년 전의 일로 무릎 꿇을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요. 유럽에는 100년 동안 전쟁했는데 지금 잘 협력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반성과 사과가 처절하게 있었고 그리고 무릎 꿇고 사과했기 때문에 유럽은 통합이 된 겁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찾아왔습니다. 보시면은 보십시오. 이게 뭔가 하면은 빌리 브란트 독일 총리가 폴란드에 가서 무릎 꿇은 사진입니다. 끊임없이 반성하고 사과했기 때문에 독일이 전범국인 그렇기 때문에 유럽이 지금 통합하고 화합하고 미래를 위해서 발전하는 겁니다. 저 사진 상당히 좀 유명한 사진. 일본이 이렇게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께 되묻고 싶습니다. 자, 민주당의 이런 비판적인 내용 들어보셨는데요. 과연 그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좀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 순방에 대한 민주당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 정치의 수준이 어디에 있는지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고 칠까 걱정이다, 공포와 불안의 한 주가 시작됐다는 등 극단에 있는 유튜브들이나 할 막말들이 민주당의 공식 회의에 등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외교까지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나쁜 관성에서 벗어나 무엇이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인지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재섭 위원장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공통적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발언은 주어가 빠진 오역 때문이다 그렇다. 국민의힘에서는 그러거든요. 저는 오히려 대통령에게 더 발목을 잡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국민의힘의 입장이 오히려 저는 실수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앞서서 이제 지적해 주신 대로 일본과의 관계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서를 같이 헤아리면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고 일본 문제를 건드리는 순간 지지율 하락은 저희가 무조건 감당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저런 이야기를 하게 된 까닭은 결국 100년 전의 위협이 아니라 현존하는 위협,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 그다음에 북핵 위기, 그다음에 한반도의 어떤 핵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정면 돌파를 시사를 한 건데 오히려 그것을 무리하게 방어하다 보니까 사실은 뭐 주어라든지 이런 사실은 불필요한 논란들이 난 것 같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실 입장은 오히려 정면 돌파하겠다라는 것 같아요. 이것이 지지율 하락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현존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해야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오히려 국민의힘이 이것을 무리하게 변호를 하려다 보니까 약간 국민 정서와 떨어진 내용들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당연히 대통령실 그다음에 대통령 입장에서 일본과 관련된 이런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정책 부담이 될 거를 누구보다 잘 알 겁니다. 그럼에도 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 돌파해야 되는 현안들이 있다는 사실 이런 것들도 우리 국민들께서 알아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승우 변호사, 국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발언 주어 때문에 여러 논란들이 일어요. 그러자 윤 대통령을 직접 인터뷰했던 기자가 원문을 공개를 했잖아요. 예, 그 주어 자체를 저는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이냐, 아니면 일본은이라고 들어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논쟁이 일어나니까 인터뷰 원문 자체를 직접 마이클 이해리라는 그 기자분께서 직접적으로 공개를 해서 해당 문구를 확인하는 형태로 공개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자, 이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공개한 원문인데요. 100년 전 일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 꿇어라라고 하는 이거는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라는 부분에 대한 주어, 이제 원문을 공개했는데 과연 이 부분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 부분에 대한 좀 해석은 시청자 여러분께 조금 더 맡겨놓겠습니다. 김재수 위원장,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뭐 우크라이나라든지 여러 중요한 내용들은 국내 언론하고는 인터뷰는 안 하고 외신 인터뷰를 자주 이용한다. 그랬더니 천하람 당협위원장도 이런 말들 했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과 인터뷰를 즐기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국내 여론,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은 이후에 이런 발언들이 나왔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합니다.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돼서도 러시아가 실제로 북한을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우리도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고요. 이것들을 저는 국민들께 먼저 설명을 했다고 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일본 문제 역시도 현존하는 위협들을 말씀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 한반도의 어떤 핵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일본과의 협력이 절실하다라는 메시지를 한 번 더 같이 해주셨으면 사실은 이렇게까지 문제가 될 일은 아니었다고 보는데 약간 순서의 문제는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국내 언론, 그다음에 국민들과의 소통을 조금 더 늘려갈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 박진영 부원장 논평 한번 듣고 좀 넘어가 볼까요? 언론이 이제 국민의 뜻을 전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대통령의 뜻을 받아서 옮기는 거고 결국 뭔가 하면은 대의하는 겁니다. 뜻을 전달하는 겁니다. 대의 민주주의인 겁니다. 언론의 역할이 민주주의에서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대통령이 지금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의제의 뜻을 제대로 못 실천하고 있다 이런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 도어 스태핑 실패 이후에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는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정책 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한반도 관련되는 외교안보 정책이 완전 바뀐 거지 않습니까? 과거에 있던 보수 정권과도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국민의 인감도 충분히 상의를 하고 야당과도 충분히 상의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외교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통령에 대해서 과도하게 비판할 일이 없어집니다. 그런 절차를 갖추지 않으니까 지금 대통령이 외국에 나서 작은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의원이 막 지켜보고 막 글을 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대통령을 무조건 편들 것이 아니라 대통령께서 야당과 협의하시라라고 조언을 해야 될 때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자, 이 인터뷰와 관련한 파장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 크기가 얼마나 될지 이 부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